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양적 완화 정책의 변화 조짐을 보이면서 금융시장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뚜렷하게 좋아질 때까지 무제한으로 돈을 풀겠다고 했던 FRB가 다시 말을 주워 담는 형국을 보이면서 사실상 출구 전략 방아쇠를 당긴 것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신규 주택 착공 건수가 전월 대비 8.5% 감소했습니다. 이는 전월에 97만 3천 건보다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전문가 전망치 92만 건을 밑도는 것입니다. 공동 주택 착공 건수가 24.1%나 줄어든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됩니다. 유통업계가 경기 불황의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주식경제부는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지난달 매출 총액이 작년 1월보다 24.6% 감소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경부가 지난 2005년 1월 매출 동향 조사를 시작한 이후 8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입니다. 애플 아이폰 5가 삼성전자 갤럭시 S3를 제치고 지난해 4분기 가장 많이 팔린 스마트폰 왕자에 올랐습니다. 시장 조사업체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는 작년 4분기 스마트폰 판매량 보고서에서 아이폰 5가 2,740만 대 팔려 시장 점유율 12.6%로 1위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분기 점유율 10.4%로 1위에 올랐던 삼성전자의 갤럭시 S3는 4분기 판매량이 다소 줄며 점유율 7.1%로 3위까지 밀려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최은정입니다. 어제 40포인트나 오르면서 2020선을 회복했던 코스피 지수가 어제 많이 올랐던 데 따른 차익 실현 매물에 더해서 미국에서 전해진 악재에 오늘은 약세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미국 연준이 채권을 사들여서 시장에 돈을 푸는 이른바 양적 완화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감에 앞서 맞췄던 미국과 유럽 증시가 하락했고 주변국 아시아 증시 오늘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코스피는 어제보다 10포인트 빠진 2010선 초반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코스닥 지수는 홍조세인데 지금은 강보합권으로 526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자, 2월 21일 목요일장 마감을 1시간여 앞두고 있는데요. 이 시각 코스피 코스닥 평일까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어제보다 10포인트 빠진 2014포인트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공방 속에 이 같은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외국인의 순매수에도 불구하고 기관 매도가 확산되면서 코스피는 시간이 흐를수록 낙폭을 조금씩 키워가는 모습입니다. 2014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환율 코스닥 시장 먼저 살펴볼까요? 코스닥 지수입니다. 어제보다 0.7포인트 상승한 526선인데요. 장중에는 하락 반전이 되기도 했었죠. 코스닥 지수는 이로써 7거래일째 상승인데 끝까지 시장 상황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외환시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미국이 양적 완화 조치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다는 소식에 달러화가 강세를 보였고요. 오늘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상승세를 보입니다. 어제보다 5원 70전 상승한 1084원 20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오늘장 내일장 일부 프로그램 안내부터 도와드리겠습니다. 예, 오늘은 1,000만 원으로 1억을 만드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날입니다. 플랜A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 오늘 스튜디오에 모실 건데요. 프로젝트 4개월 만에 450만 원을 벌었다는 소식이에요. 모베이스와 이렌텍이 지난주 대비해서도 무려 2배씩 수익이 더 났는데요. 어떻게 전략 가져가면 좋을지 점검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에는 하나대투 투자 분석부로 가겠습니다. 이영곤 연구위원을 만날 건데요.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가 정말로 조기에 종료가 되는 것인지 짚을 거고요. 오늘 코스피가 좀 조정을 보이는데 일시적인 조정인지 어제 상승세를 타고 앞으로도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건지 짚는 시간 갖겠습니다. 예, 지점장의 촉 시간에는 교보증권으로 가서 이진행 지점장을 만날 겁니다. 외국인들이 나흘 연속 사고 있는데 다시 한번 세계 동조화 속에서 우리 증시가 상승으로 갈 수 있는 건지 점검하는 시간 가질 거고요. 이제 신정부 출범을 며칠 눈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목전인데요.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짚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예,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시간입니다. 예, 여의도로 가볼 텐데요. 오늘은 하나대투 투자분석부의 이영곤 연구위원을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앞서서 오프닝 때도 제가 언급을 했었는데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가 정말로 조기에 종료가 되는 건지, 그렇다면 시장에 어떤 영향이 있는 건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서 해외 증시가 많이 빠졌고 오늘 국내 증시도 약세인데요. 어떻게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조기 종료 가능성이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오늘 새벽에 있었던 FOMC 의사록 공개로 인해서 이러한 논란들이 좀 불거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있었던 FOMC 회의에서 일부 위원들이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제시했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현재 자산 매입 프로그램이 지나치게 과도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종료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좀 제기가 됐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향후 FRB에서 이제 FOMC 회의 과정에서 양적 완화 종료가 추가적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이고요. 일단 다음 달에 FOMC 회의 역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지난 1월 달뿐만 아니라 작년 연말부터 있었던 FOMC 회의에서 연준의 채권 매입 조기 종료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을 가지고 있는 위원들이 뚜렷하게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이런 주장들이 당분간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이제 조기 종료 가능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이런 목소리를 내는 위원들이 소수 의견이라는 점을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러한 논란들이 계속 있을 수는 있겠지만 단기간 내에 조기 종료될 가능성 자체가 그렇게 높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 그 양적 완화가 조기 종료될 경우에는 현재 경기 회복 시그널이 나타나고 있는 미국의 그런 상황이 다시 또 악화될 수 있다는 그런 위험 부담을 안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현재로서는 보여지고 있고요. 미국의 국채 가격도 역시 급락세로 나타나면서 채권 시장도 상당히 혼란한 그런 구조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현재 나타나고 있는 환율 문제 부분들도 역시 연준의 양적 완화 조기 종료를 조금 어렵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각국의 환율 평가 절하 움직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양적 완화 규모를 축소하거나 출구 전략을 시행할 경우에는 상당한 혼란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단기간 내 조기 출구 전략이 일어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고용시장이 뚜렷하게 좋아질 때까지는 무제한으로 돈을 풀겠다, 이렇게 미 연준이 얘기를 했었는데요. 짧은 시간 안에 양적 완화가 종료될 가능성은 없겠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어제 코스피가 가파르게 상승을 했었고 오늘은 약보합권에서 조정이 나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 조치가 조기 종료될 수 있겠다. 미국과 유럽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빠졌는데 오늘 국내 증시는 그 정도로 빠지는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추세적인 상승세가 꺾이는 건지 아니면 오늘 조정이 앞으로도 계속 좀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건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예, 국내 증시 하락폭 자체는 그렇게 크지 않은 상황인데요. 최근 보면은 국내 증시와 글로벌 증시와의 어떤 디커플링, 조금 다른 움직임들이 많이 나타났습니다.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이 나타났다가 지난 주말하고 이제 이번 주 초를 지나면서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고요. 그런 과정에서 그동안 억눌렸었던 국내 증시가 최근에는 상대적으로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런 맥락에서 시장을 바라볼 수가 있겠고요. 국내 증시가 오늘 단기 급등에 따른 차익상 매물까지 같이 출회되면서 전체적으로 조금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데, 현재 조정 국면은 최근 나타났었던 급등에 따른 이격 조정 과정 정도로 보이지고 있고요. 글로벌 증시의 충격, 양적 완화 조기 종료에 따른 유동성 축소와 이로 인해서 글로벌 증시가 다시 한번 크게 하락할 가능성을 현재로서는 반영하고 있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시장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크게 우려하고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국내 증시 역시 최근 단기 급등에 따른 자연스러운 조정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고, 추가적으로 이격 조정이 조금 더 진행이 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단기간에 워낙 큰 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2,000선 정도까지는 좀 더 쉬어가는 모습이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본격적인 하락이 아닌 만큼 오히려 저점 매수를 검토해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코스피는 약보합, 코스닥은 강보합에서 거래가 됩니다. 앞서서 오늘장 이슈들을 좀 점검을 해봤고요.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특징적인 부분들이 있는 건지, 그리고 또 마감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 것인지 조언 좀 해주십시오. 네, 오늘 시장을 놓고 보면 일단 수급적인 측면을 검토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어제 큰 폭의 상승을 이끌었었던 부분들이 외국인들 매수였습니다. 외국인이 5천억 이상 순매수를 하면서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는데 오늘도 역시 현재까지 외국인이 2천억 이상 매수 우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외국인들 매수 부분이 계속 유입되고 있고 수급이 이전에 비해서 확실히 개선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점도 오늘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견조한 모습을 나타내는 그런 요인이 되고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그동안 국내 시장을 좀 괴롭혔었던 수급 문제가 이제 풀려나가고 있다는 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정 장세가 그렇게 길어지거나 크게 확대되진 않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상대적으로 지수가 조금 쉬어가는 과정에서 코스닥 시장과 중소형주들이 오늘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전체 이격 조정 과정에서 개별주들의 움직임은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실적이 뒷받침되는 스마트폰 부품주를 중심으로 한 코스닥과 중소형주에 대한 트레이딩 접근은 계속 유효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지수 관련 대형주는 일단 2000선 부분에서의 지지 여부를 확인하면서 오늘 오후에 좀 조정이 확대될 경우에는 조금씩 나눠서 분할 매수하는 접근 정도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이영곤 위원님 힘이 좀 없으세요? 오늘 대응하기 좀 어려우신가요? 네, 일단 시장이 좀 하락하고 있어서 그런 것 예. 같습니다. 힘내시고요. 예,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애널리스트에게 듣는다 오늘은 하나대투증권으로 가봤습니다. 예, 지점장만의 현 시장에 대한 분석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지점장의 촉 시간인데요. 교보증권 목동지점의 이진행 지점장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화상으로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외국인들이 완전히 돌아온 것인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흘 연속 매수세인데 어제는 6천 가까이 샀고 오늘도 2천 넘게 사고 있네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단 외국인이 전일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6천억에 가까운 그런 현물을 사들이면서 큰 폭의 어떤 주가 상승을 이끌었습니다. 지난주에 이 시간에 말씀드렸는데요. 시장 내부적으로 수급상 뱅가드라든지 또 외국인들의 전반적인 매도 압력이 2월 중순 이후에는 상당히 좀 완화가 되고 있다는 점을 들어서 반등이 가능한 그런 국면이다라고 언급을 해드렸었는데요. 여기에 전일은 또 1조 2천억에 달하는 선물 매수가 동시에 유입이 되면서 프로그램 매수를 강하게 이렇게 유발시키면서 지수를 끌어올렸는데요. 수급 측면으로 봤을 때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은 최근 들어서 점차 좋아지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그 해외 증시와의 차별적인 어떤 주가 흐름으로 우리가 이제 디커플링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계속 좀 차별화된 좀 다른 반대 방향으로 움직였다는 얘기죠. 근데 어제 외국인들의 어떤 이러한 그 현선물의 동시 매수세 유입은 그동안의 디커플링에 대한 우려를 어느 정도 좀 해소시키기에는 좀 충분하지 않았나 이런 모습 그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뱅가드 물량의 환율 악재까지 겹치면서 우리 시장이 2월을 기점으로 이제 외국인들 그 매도세가 급격하게 좀 줄어들었고 현재는 이제 수일째 외국인들이 계속 이제 현물 순매수 이어가고 있는데 앞으로도 추가적인 디커플링을 이제 완화를 기대하게 만드는 어떤 형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환율은 아직까지도 좀 다소 좀 불안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이미 전 세계적으로 엔화 약세에 대한 우려감을 표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엔화 약세 기조가 이어지긴 좀 어려워 보이고요. 또 새 정부 출범을 바로 앞둔 우리 증시도 환율에 대한 정책적인 대응을 통해서 증시를 좀 안정시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따라서 이제 2,000선을 회복을 했는데요. 2,000포인트를 기준으로 점진적으로 좀 고점을 높이려는 시도가 계속적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좀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엔화 약세의 어떤 악재에서 벗어나고 있는 IT와 자동차 이런 업종의 주가 회복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지수의 상승에는 좀 긍정적으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현재 우리 시장이 좀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좀 부각이 좀 되고 있는데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특히 엔화 약세를 해서 우리 증시를 이탈했던 자금이 그동안 상대적으로 부진했던 우리 국내 증시의 매력도를 좀 높게
평가하면서 재유입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상당히 좀 높은 구간입니다. 따라서 해외 쪽에서 큰 악재가 나오지 않는다면 외국인들의 현물 순매수 기조가 당분간 좀 이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하나대투증권에서도 수급이 풀려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교보증권의 이진행 지점장님 역시 수급 여건도 좋아지고 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환율은 급등락만 아니면 대응하기가 어렵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자, 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신정부 출범을 이제 코앞에 앞두고 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이지 어제 처음으로 환율 문제 언급을 했었는데요. 우리 기업들이 손해보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효과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다. 자, 앞으로 또 증시에는 어떤 전략으로 임하는 게 좋을 것인지 환율 문제도 복병이 될 것 같습니다. 얘기 좀 해주십시오. 그렇습니다. 다음 주 이제 25일 날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는 이미 정책적인 수혜주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고 좀 기대를 하고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수는 어느덧 이제 연초의 고점에 서서히 좀 다가가고 근접하고 있습니다. 6일 연속 코스피 주가가 이제 올랐던 부분이 이제 금일은 좀 이제 조정 국면의 양상을 좀 보이고 있는데 다소 좀 부담스러웠던 단기 급등이 좀 부담스러웠던 구간인 것도 사실이지만 부정적인 기류가 다시 확산될 가능성은 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다음 주에 신정부 출범을 앞두고 우리가 이전에 과거 사례를 좀 보면 90년대 이후에 4번의 취임식 당시의 주가 움직임을 좀 본다면 취임식 이후 4월 말까지 2달여 동안 외환위기의 영향권에 있었던 98년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승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새 정부 출범에 대한 시장의 기대는 어느 정도 좀 높아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되겠고요. 여기에 이제 출범 이후 지금까지 우리 증시의 발목을 붙잡았던 환율 안정에 선제적인 대응을 할 것으로 이렇게 좀 예상을 하고 있는 만큼 시장 상황은 나쁘게 흘러갈 것 같지는 나쁘지 않게 흘러갈 것 같다라고 예상을 하고요. 특히 이번 환율 문제로 인해서 수출 중심의 어떤 중소기업들의 90%가 넘는 기업들이 좀 피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가 되어지고 있거든요. 따라서 중소기업 살리기를 지속적으로 공약으로 내세웠던 새 정부가 외환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단행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여러 측면에서 그동안 환율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중소형주에는 좀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한 이번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해서 정부 정책에 이제 기대어 있는 어떤 종목들에 대해서는 좀 다소 좀 투기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종목들은 좀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그렇지 않고 정책적인 어떤 수혜가 예상되는 쪽에는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인 정책 수혜가 아닌 어떤 무차별적인 시장의 정책 테마주는 좀 조심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정책 관련주 중에서도 좀 옥석을 가려서 투자하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새 정부 출범을 앞둔 각국 정부가 자국 경제 살리기에 혈안인데요. 앞으로 국내 증시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점장님, 현 시점에서는 투자 전략 어떻게 짜가면 좋을지 조언 좀 해주십시오. 네, 지수가 이제 2,000포인트 넘어섰죠. 1월 중순 이후 한 달여 만에 2,000포인트를 이제 넘어섰는데, 물론 어제 단 하루 이제 2,000포인트를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체감적으로 체감 지수가 이렇게 높지 않은 건 좀 사실입니다. 이런 시점에서 아마 코스피 시장이 앞으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갈 가능성이 있는지, 또 그렇다면 이제 어떤 업종이나 어떤 종목을 위주로 대응해야 될지 좀 고민이 되어지는 시점이기도 하는데, 다만 어제 단기 상승 탄력이 다소 좀 가파른 측면이 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2,000포인트를 중심으로 숨고르기 장세, 단기 조정 장세가 이어질 수 있겠지만, 기본적인 흐름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좀 추가적인 상승 여력을 가지고 시장을 접근해봐도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해외 글로벌 증시의 어떤 시장도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될 텐데, 현재 미국 시장도 또 그동안의 상승으로 인해서 다소 좀 조정 장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기본적으로 그렇지만 미국 증시의 큰 축이 흔들리지 않아야 우리 증시도 이제 안정적으로 동반 상승을 통해서 이제 디커플링을 해소해 나갈 수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다행스럽게도 이제 미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경제 지표들이 그렇게 나쁘지 않게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실적도 현재 급격하게 시장을 하락시킬 만한 정도의 실적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수준의 상향 안정화가 좀 이루어질 확률이 좀 높아 보인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굳이 이번 시장에 우리 시장의 좀 반등의 목표치를 설정해 본다면 우리 코스피의 지금 12개월 선행 PER이 약 9.3배 정도에서 이제 거래가 되고 있는데, 현재 글로벌 증시 평균하고 비교를 해본다면 어느 정도 우리 시장도 좀 프리미엄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어서 현 구간에서는 한
그렇게 감안해 본다면 비교해 봤을 때 코스피 지수는 한 2150 정도까지 그 정도까지 상승을 해야 기타 다른 국가들하고 비교했을 때 어느 정도 같은 맥락에서 이제 주가 상승 부분을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요. 결론적으로 2150 이런 지수 설정이 딱 목표가 맞아 떨어지지는 않겠지만 요즘 전반적인 시장 안정세와 기대 효과로 인해서 우리 시장이 점진적으로 미국 증시나 기타 주요 글로벌 국가의 증시들과 좀 갭을 축소해가는 방향으로 흐를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전반적인 시장 안정과 기대 효과로 인해서 아마 시장은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는 구간, 따라서 이런 국면에서는 좀 경기 민감주 중심으로 이런 종목들의 어떤 비중 확대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코너 타이틀이 지점장의 촉인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의 촉이 좀 오십니까? 글쎄요, 여러 종목을 좀 소개해드리고 있었는데 그동안 관심 편입되었던 종목들 중에서 좀 실적이 좀 기대에 못 미쳤고요. 두산 인프라코어가 되겠는데 그룹사 리스크가 좀 부각이 되었던 두산 인프라코어를 좀 편입 제외하고 같은 비중으로 20% 비중으로 제일모직을 한번 신규 편입을 하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일모직이라고 그러면 다 아실 텐데 일단 케미칼, 전자재료, 패션 부분을 주요 사업 부문으로 영위하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전자재료 사업부를 중심으로 신규 사업에 성공적으로 이제 진출을 하면서 실적 성장을 지속하면서 기업 가치가 개선되고 있는 기업이 되겠는데요. 1분기 매출액이 일단 시장의 예상치는 한 1조 6천억, 따라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0% 정도 증가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케미칼 부분의 출하량의 지속적인 증가가 배경이 되겠고요. 전자재료 부분은 편광 필름의 적자 규모가 축소가 되고 있고 반도체 소재 쪽에서 꾸준히 실적이 증가하는 쪽은 상당히 큰 긍정적인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패션 부분의 성수기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분기 단위로 패션 부분에서도 실적이 좀 개선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반도체 부분 특히 SOH, SOD 등 어떤 신규 소재의 출하량 증가가 지속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이익 규모 확대가 좀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금년 연간 매출로는 한 6조 8천억 가량 그렇게 시장의 가이던스가 형성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4,400억, 전년 동기 대비해서 한 35% 이상 이렇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좀 조정을 좀 받고 있는데요. 8만 원대에서는 접근 가능해 보이고 목표 주가는 일단 10만 원. 반대로 손절 주가는 직전의 저점이었던 8만 5천 원 선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진행 지점장님은 포트폴리오를 잘 운영을 하고 계신데 오늘 새롭게 편입하는 종목이 있으시네요. 두산 인프라코어를 제외하고 제일모직으로 신규 편입하시겠다 의견 주셨습니다. 지금 가격대 매수 가능하다는 말씀까지 들어봤는데요. 이렇게 해서 이진행 지점장님과는 여기서 인사를 드리고요. 완성된 포트폴리오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5인의 전문가가 한 종목씩 종목을 내서 일주일간의 수익률 대결을 펼치는 시간입니다. 7일간의 수익 다이어리 시간인데요. 먼저 지난주 수익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화면 통해서 수익률이 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왕관이 들어온 종목부터 확인을 해볼까요? 오늘 이기택 과장을 전화 연결할 텐데 역시나 파인 디지털입니다. 오늘도 장중에 신고가 내던데 왕관을 쓰셨어요. 9.1% 수익을 기록 중이고요. 비상교육과 인프라웨어, 우리 ENL 모두 수익권 내에 있습니다. 전진우 팀장님의 2.1% 우리 ENL 하루 만에 또 수익을 내주고요. 박현상 대리 인프라웨어도 수익 많이 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1등 하신 분이 이기택 과장이시니까 전화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금융센터 이기택 과장 연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기택입니다. 예, 수익률이 계속해서 좋았는데 전진우 팀장님이 조금 더 먼저 파인 디지털을 주시는 바람에 계속해서 전화 연결이 안 됐었습니다. 조금 아쉬운데요. 네, 예. 상관없습니다. 목표가를 15,000원까지 주셨었어요. 네네. AS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 실적 개선되는 게 시장에서 알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경쟁사 대비해서 높은 수익률을 갖고 가는데 경쟁사 대비보다 훨씬 더 저평가된 게 가격 메리트로 보여지는데요. 일단 내비게이션 시장보다 올해 성장하는 시장은 블랙박스 시장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런 블랙박스 시장은 이제 개화기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다는 내비게이션 예전에 그 시장의 초입 단계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당시가 2005년도에서 2007년도 그때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요. 그런 것처럼 이제 개화기 시장이 열렸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파인 디지털을 이제 오늘 다루고 새로운 종목을 주실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혹시나 들고 계신 분들은 목표가 15,000원 그대로 들고 가면 좋겠습니까? 예, 연내 15,000원 보이고요. 일단은 영업이익 기관에서 150억 잡았는데 경쟁사는 50억 나가는데 1,400억 시청가를 보이고요. 얘는 150억 보이는데 3배 이상 영업이익을 보일 것 같은데 시가총액은 그것보다 미달한 1,0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는 저평가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기택 과장님, 네. 지금 시장의 탑픽 종목 중에 하나가 이 파인 디지털인데요. 어떻게 네. 지금 시점에 매수하는 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예. 일단 저희가 목표가가 15,000원인데 지금 50% 디스카운트 돼서 거래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 차트를 놓고 보고 차트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차트가 서 있네, 부담스럽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데 실적을 대비해서 놓고 본다 그러면 실적이 가파르게 상승되어 있을 그 시간엔 더 높은 주가를 주고 사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래 실적을 지금 갖다 쓴다라고 봤을 때 그럴 때는 아직 저평가 구간이다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훌륭하신 전문가가 두 분께서 파인 디지털로 수익률 대결을 펼쳤습니다. 그만큼 좋은 호재거리가 많았다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기택 과장님, 한 주간 또 수익 낼 만한 종목 주셔야 될 텐데 어떤 종목 가져오셨습니까? 예,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계속해서 돌아가면서 종목을 하나씩 선정해 드렸던 것을 기억하시는 분들은 저 친구는 계속해서 스마트폰 부품주를 보는구나라고 아셨을 겁니다. 제가 얘기했던 종목들이 서원인텍, 크루샤램스, 우전엔 한단, 신양, 뉴플렉스, 거기다 인터플렉스, BIT 이런 종목들인데 예. 이런 종목들이 다들 시장에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 시장에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종목들을 좀 지켜보신다라고 하면 왜 이런 밸류 하단,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밸류 하단에 있는 종목들을 사야 되는지 이제서 느낌이 좀 오실 겁니다. 예, 서론이 기셨어요. 종목 좀 공개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예. 우전엔 한단 오늘 또 들고 나와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주책 없이 서론이 좀 길었네요. 투자 포인트 좀 짚어주세요. 예, 우전엔 한단 같은 경우 삼성전자를 제외한 기타 여타 스마트폰 부품 거기다 케이스를 납품하는 업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중국에 진출해져 있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2월 달에 공장 증설, 그리고 또 제5공장입니다. 공장 증설했다는 이유는 뭔가 모멘텀이 있어서 수주가 확실시 되니까 공장을 증설했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그것이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그동안에 삼성전자 이외에 림, ZTE, 하웨이, 거기다가 펜텍, 그리고 노키아 그런 업체에다 납품했던 업체가 업체 1인 삼성전자에 등을 업고 실적 개선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종목 역시 시장의 주도주인 만큼 차트가 서 있다라고 부담스러워하실 텐데요. 여태까지 밸류에이션상 3,500억 매출에 350억 영업이익이 나왔던 회사인데 지금 2,000원 중반에 시가총액이라 그러면 PER이 7배가 안 됩니다. 근데 올해 실적이 4천억 원에 영업이익 400억 원 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그러면 밸류에이션이 PER이 5배 정도 수준입니다. 보통 여타 스마트폰 부품주들 봤을 때 PER이 10배 정도 나온다라고 했을 때 아직 2배 이상 상승 여력이 남아있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반기에 들어서는 공장이 또 하나 늘어섭니다. 제6공장인데요. 근데 공장이 늘어서면 주주로선 부담입니다. 왜냐하면 유상증자에서 내 돈을 또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회사가 유보율이 190%가 넘습니다. 1900%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200%가 넘는
유보율, 현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유상증자의 리스크는 없다. 그렇게 보여집니다. 자기가 돈을 벌어서 자기 공장을 짓고 성장을 하는데 주주로서는 불만이 있을 수가 없겠죠. 이에 따라서 이만큼 섹시한 종목은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현금 부자 기업이었군요. 우전엔 한 단을 주셨는데 기술적인 분석도 해주시고요. 매수가 좀 주십시오. 예, 최근에 박스권을 돌파했습니다. 박스권 돌파할 때 의미 있는 거래량이 있었습니다. 500만 주가 넘는 블록들이 한번 돌았죠. 그때 외국인과 기관이 받아간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관은 계속해서 매도하는데 약간 매도했던 외국인은 다시 또 사들여가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최근에 스마트폰 부품주들이 신고가 랠리를 보이는데요. 이번에 이 박스권 돌파한 만큼의 상승률을 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긴 박스권이었던 4,000원대에서 8,000원대인데요. 여기서 최소한 4,000원만 더 올라간다 그래도 12,000원까지는 보입니다. 그런데 1년 내로 놓고 보면 이 종목 역시 더블 이상을 보여줍니다. 이에 따라서 목표 주가 15,000원, 손절가 7,500원 투자 의견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 종목 역시 신고가를 내고 있고 오늘장에서도 벌써 3.31%나 급등하면서 시장 대비해서 굉장히 강합니다. 우전엔 한 단.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이기택 과장님을 한 주 동안 계속 전화 연결을 하고 싶었는데 밀렸었거든요. 이번 주는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1,000만 원으로 1억을 만들어 보는 시간입니다.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참 쉽지 않은데요. 100% 리얼 투자를 해주시는 분 오늘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자, 플랜 A 투자연구소 김상균 팀장님 자리에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예, 제가 수익률을 좀 보니까요. 어머, 이거 뭐 별들의 전쟁이 아니라 별들의 잔치입니다. 예, 모베이스 이렌텍이요. 한 주간 수익이 2배 정도씩이나 더 뛰어 올랐는데요. 저희가 먼저 수익률부터 좀 살펴볼게요. 예, 수익률을 좀 살펴보면 지금 들고 계신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모베이스 이렌텍, KMW, 펜엔터테인먼트, TJ 미디어, 연희정보통신, 자화전자, 어보브 반도체까지 지금 포트가 굉장히 종목들이 꽉 차여 있는 거 시청자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텐데요. 현금 비중은 없습니다. 모베이스 이렌텍이 각각 20% 비중씩 있는데 이 종목이 가장 큰 수익을 내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수익이 한 주 만에 모베이스가 30%나 더 올라서 지금 수익이 103%가 넘어갔고요. 이렌텍이 또 역시 한 주간 24% 수익이 더 나면서 지금 91% 수익을 기록 중입니다. 예, 둘 다 뭐 6개월 이상씩 들고 가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고요. 그 밖의 종목들 수익률 굉장히 좋은데 가장 눈에 띄는 게 2월 14일 날 지난주에 주셨던 어보브 반도체예요. 한 주 만에 수익이 10% 가까이 났습니다. 자, 김상균 전문가 수익률 지금 화면 통해서 나가고 있는데요. 1,000만 원을 1억을 만들겠다라는 야심찬 계획으로 진행 중입니다. 지금 얼마가 벌어진 겁니까? 400만 원 이상이 수익이 나고 있는 거죠? 예. 이제 AS 해보겠습니다. 김상균 팀장님, 예,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예. 최근 들어 한 주간 모베이스와 이렌텍 같은 경우에 강하게 급등을 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을 해드렸던 게 꾸준히 실적이 증가하면서 회사 자체가 성장하는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주식 자체를 단기 매매에 접근하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끌고 가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좋다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현재까지 이렌텍과 모베이스가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급등했기 때문에 매물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신규 진입은 어느 정도 자제를 하고 지금부터는 꾸준히 포트 관리를 하면서 호전 포트에 맞춰서 대응하시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할 것 같습니다.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 영업이익이 급증할 것이라는 소식이 증권가라든지 전체적으로 퍼지면서 주가 자체도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사는 사람은 많은데 파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당연히 주가 자체가 강한 흐름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8% 가까이 급등이에요? 예, 모베이스가 며칠 전부터 강하게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15,000원 정도에서 작은 박스권으로 흐름을 보이다가 다시 한번 주가 자체가 2차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2차 상승을 한 것은 마찬가지로 갤럭시 S4가 출시될 일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에 모베이스와 이렌텍이 동방 상승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베이스, 이렌텍 말고도 대표적인 휴대폰 갤럭시 S4에 납품하는 업체는 최근 들어 강하게 상승을 했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겠지만 우즈넨 한단이라든지 모베이스, 이런텍, 신양 뭐 이런 케이스 업체 같은 경우에도 밸류레이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평가가 받으면서 주가 자체가 강하게 상승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지만 모베이스와 이렌텍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강하게 상승을 했지만은 마찬가지로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렇지만 지금 다시 여기서 신규 매수를 해서 모베이스와 이렌텍을 뭐 추가 매수로 급등을 따라붙자 이렇게 하기보다는 지금은 눌림목 구간이라든지 어느 정도 조정이 나오는 데까지는 우선은 조금 신규 매수는 자제하고 기다리고 기존의 보유자 분들께서는 지금 매도를 해서 이익 실현해서 빠져나오기보다는 마찬가지로 홀딩을 해서 좀 더 기다리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모베이스, 목표가 자체를 모베이스를 기존에 약 2만원 정도를 우선 1차적으로 제시해드렸는데 제가 2만원을 제시해드릴 때도 2만원에 도달했다고 바로 팔지 마시고 그때의 수급가 방향이라든지 여러가지 흐름을 보면서 대응을 하자고 말씀드렸습니다. 2만원을 아주 강하게 돌파했습니다. 강하게 돌파했을 때는 지속적으로 흐름이 좋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오히려 2만원에서 수익실현에서 나오기보다는 목표가 자체를 25,000원으로 1차적으로 우선 다시 한번 상향 조절을 하고 이렌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렌텍도 목표가보다는 강하게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렌텍도 마찬가지로 10,000원 이상에서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렌텍도 목표가보다는 더 강하게 홀딩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100% 리얼 투자입니다. 각각 종목이 11월 15일, 11월 16일에 매수가 됐습니다. 예, 한 석 달 만에 지금 수익이 100% 넘는 종목도 있고 100% 가까이 나는 종목이 있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정말 깜짝 놀라운 수익률인데요. 다음 종목들도 에이스 해볼게요. 앞전에 모베이스와 이렌텍 하기 전에 1,000만원 1억 만들기 프로젝트가 만들기 전에 뭐 신양이라든지 모베이스 전체적으로 전부 100%, 200% 이렇게 올랐습니다. 테마주라든지 급등주를 해서 100%, 200% 수익이 나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는 종목을 매매하는 겁니다. 지금 다른 종목 같은 경우에 최근에 펜엔터테인먼트입니다. 펜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에 오늘 공시가 나오면서 주가 자체가 급락을 했습니다. 약 6% 정도 현재 빠지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공시 내용 같은 경우에는 제3자 배정으로 단할에서 10% 할인된 가격으로 다날이 펜엔터테인먼트에 유증을 받았다고 얘기가 나왔습니다. 다날의 자회사를 가지고 있는 다날 엔터 이 부분이 달콤한 커피라는 그 커피 임대 사업을 진행하면서 펜엔터와 MOU를 진행하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 자체는 어느 정도 강한 흐름을 보이지 못하고 유중 기존 주가 자체의 희석 물량으로 인해서 부담감에 의해서 빠졌다고 보시면 되겠지만은 회사 자체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임대 수익이라든지 드라마 부분이라든지 교양 부분에서 계속 실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 실적 대비해서 약 2배 가까운 실적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가 자체는 박스권 형태에서 작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은 마찬가지로 모베이스라든지 이렌텍이라든지 다른 강하게 상승했던 종목과 마찬가지로 이런 종목들도 언젠가는 올해 내에는 충분히 움직일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해 드리는 것은 올해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언급해 드리는 겁니다. 주가 자체는 실적이 항상 비례해서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간차에서 강하게 흐름을 못 보일지라도 분명 올해 안에는 강하게 흐름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주가 회사 자체를 믿으면서 꾸준히 홀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것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펜엔터가 오늘 6%나 급락해서 포트에서 제외되는 건가 하셨던 분들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 그럴 필요 없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주가 자체를 차트로 보면서 손절매라든지 이렇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가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는 가정이라면 아무리 주가가 하락했더라도 수급적인 영향이기 때문에 수급적인 영향에서는 오히려 추가 매수를 해서 대응하시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KMW입니다. KMW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ICT 그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주가 자체가 좀 강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ICT적인 테마적인 부분을 제외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아직도 충분히 저평가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4,000원 정도, 12,000원에서 14,000원 정도의 박스권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은 KMW도 더 홀딩을 해서 마찬가지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화전자입니다. 자화전자도 최근에 흐름이 강하게 좋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좋은 가장 큰 이유가 마찬가지로 갤럭시 S4에 대한 기대감에 의해서 휴대폰 부품주들이 전체적으로 전부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자화전자 또한 액추레이터,
카메라에 대한 그 오토포커스 부분에 대해서 실적이 나올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자화전자도 강하게 홀딩을 하는 것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TJ 미디어입니다.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 최근에 흐름 자체는 아직까지 꾸준히 횡보하면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배당 자체도 기대했던 배당보다는 조금 적게 나와서 아쉬운 감이 있겠지만은 TJ 미디어는 기저 실적 대비, 즉 작년도 연초 대비 실적 대비해서는 올해 찍어준 실적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년 12월 달과 4분기 실적과 올해 1, 2분기 실적 같은 경우는 이미 수준에 대한 수주 물량을 다 받아 나온 상태고 QQOYO 대비해서는 좋은 실적이 나올 것을 예상하기 때문에 지금 약 예상 실적 대비해서 퍼 한 6점 몇 배 정도 수준입니다. 다른 이런 제조업체 같은 경우는 퍼 8배 정도의 수준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TJ 미디어 같은 경우에도 너무 부담감 느끼지 마시고 꾸준히 분할 매수로 접근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큰 이득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연희정보통신입니다. 연희정보통신 같은 경우에는 모회사보다는 자회사의 실적이 좋을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특히 IFRS의 영향으로 자회사 부분의 실적이 연결 실적으로 지속적으로 반영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연희정보통신도 홀딩을 해서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것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마지막으로 어버브 반도체라는 지난주에 회사입니다. 주셨던. 예, 예.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강하게 급등하기보다는 마찬가지로 3,500원에서 3,600원 정도의 작은 박스권 형태를 보이다가 며칠 전부터 다시 한번 주가 자체가 강하게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는 백색 가전 부분에서 꾸준한 실적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펜리스 업체들, 다른 뭐 EMLS라든지 피델릭스라든지 기타 다른 업체들에 대비해서는 어버브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과 안정성까지 둘 다 갖춘 메리트 있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기존부터 꾸준히 실적이 증가해왔고 매년 약 10% 이상씩 꾸준히 회사 자체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이 백색 가전과 뭐 IR 블래스트라든지 3D TV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매출이 잡히면서 주가 자체도 실적 자체가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아직도 저평가 구간이고 다른 펜립스 업체가 10배 정도의 수준까지 감행한다면 충분히 어버브 반도체도 지금 가격에서는 목표가 5,000원까지는 충분히 강하게 상승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 TV를 보고 계시는 분들께서 다른 모베이스나 이렌텍 같은 게 강하게 상승해서 어떤 종목을 좀 매수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보시는 분들은 예. 뭐 어버브 반도체라든지 뭐 펜엔터테인먼트라든지 어느 정도 눌림목을 보이고 있으면서 장기 흐름이 좋을 수 있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에 대해서 꾸준히 매집을 하면서 좋은 흐름으로 장기간으로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자랑하려고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정말 전문가들은 1,000만 원을 가지고 1억을 어떻게 만드는지, 과연 그게 가능한지를 지금 현실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1,000만 원을 1억 만드는 거 그거 언제 하냐고 문의도 정말 많이 들어와요. 비법 좀 공개해 주십시오. 종목은 어떻게 선정하는 겁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도 원칙 정하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예. 사실 종목을 매수할 때는 제가 지속적으로 언급해주는 종목들을 매수를 하게 되는데 매도할 경우에는 이제 어떤 고민을 많이 가지게 됩니다. 매도에도 원칙이 있군요. 예, 마찬가지로 매도에도 원칙을 정하고 매도를 해야 됩니다. 특히 매도 같은 경우에는 매수했던 투자 포인트에 따라서 매도를 결정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 예상 실적 대비해서 현재 내재 가치가 충분히 싸기 때문에 예상 실적 대비해서 현재 밸류레이션 가치가 싸기 때문에 내재 가치까지 끌고 가야 된다. 지속적으로 제가 언급해드리는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좋아지는 종목, 내재 가치보다 충분히 싼 저평가 종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내재 가치 도달 시에 매도를 하시는 게 정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 어버브 반도체의 내재 가치는 약 5,000원이다. 그러면은 5,000원 이하 가격에서는 계속 분할 매수로 접근을 하시고 5,000원이라고 내재 가치를 정했다면은 그 내재 가치에 대해서 그때 매도를 하시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이때 내재 가치를 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상대평가 펄을 이용한다든지 뭐 리메 모델을 이용한다든지 뭐 잉여 현금 이름이라는 계산해서 뭐 DCF 모델을 쓴다든지 여러 가지 내재 가치 방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쉬운 게 퍼 상대평가입니다. 동일 업종, 이 비슷한 업종 내에서 시장에서 얼마만큼 평가를 받고 있는지를 먼저 체크하시고 그에 따른 목표 주가를 산출해서 그 내재 가치에 도달했을 경우에 매도를 하는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슈 실현 시 매도입니다. 즉 실적 말고 이 주가가 어떤 이슈라든지 모멘텀 이런 거에 대비해서 주가 자체가 현재 지금 살만하다라고 생각했을 때는 그 이슈와 그 모멘텀 자체가 시장에서 나와서
나왔을 경우에 그때 매도를 하는 방법입니다. 쉽게 사람들이 얘기하는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는 내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서 전체적으로 자기가 어떤 방법으로 매수를 했는지 그 투자 포인트를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 투자 포인트가 훼손이 안 됐다면 차트라든지 수급이라든지 이런 영향을 보지 마시고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매수 매도를 결정하시는 방법이 수익률을 올리는 좋은 방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1,000만 원으로 1억 만들기 김상균 팀장님 종목도 공개하고 비법까지 전수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처음 TV를 켜신 분들은 김상균 팀장을 이제 한번 따라해 봐야겠다. 종목 언제 바꾸나를 고민하고 계실 것 같아요. 오늘 종목 교체 있으십니까? 저는 전체적으로 종목 교체는 큰 문제, 회사 자체의 문제라든지 흐름이 이상이 없더라면 종목 교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모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다음 주 화요일 다시 한번 제 3차 탐방을 잡혀놨습니다. 다시 한번 탐방이요? 예. 다시 한번 그 모베이스 회사를 가서 최근에 주가 흐름이라든지 회사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하고 와서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제가 새로운 전략을 제시드리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당장 매수를 하지는 않지만 김상균 팀장님께 이렇게 레이더망이 잡혀있는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종목들일까요? 여러 가지 종목을 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LIG ADP입니다. 이 LIG ADP 같은 경우에는 그 디스플레이 공정에 들어가는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해당 업체에 대해서 아몰레드 TV라든지 여러 가지 디스플레이 관련 그 수주가 증가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가격, 오히려 3,300원 정도 이하 가격이라면 1억 후보군으로 편입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컴투스라는 종목입니다. 조이맥스와 컴투스 같은 경우에 신규 게임이 지속적으로 잘 나가면서 예상 실적 대비해서는 1분기의 실적은 QQ 대비해서는 좋은 실적으로 나올 것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컴투스와 조이맥스 같은 경우에도 눈여겨보시고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김상균 팀장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포트에 8가지 종목으로 100% 꽉 차 있는 지금 그 종목들 화면 통해서 만나고 계십니다. 모베이스 이렌텍이 90% 있는 굉장히 놀라운 수익률을 기록 중인데 둘 다 비중이 가장 많아요. 20%씩 있고요. 나머지 종목들 10%씩 있습니다. 수익률이 어떤지 좀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예, 모베이스 11월 달에 매수가 됐는데 매수가 대비해서 지금 수익이 100%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주 대비해서도 수익이 2배나 더 늘어있는 상황 지금 화면 통해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이렌텍 역시 11월 16일쯤 매수가 됐는데 수익이 91%, 지난주에 비해서도 2배 가까운 수익이 더 나고 있습니다. 종목별로 오늘 AS 받아봤는데요. 먼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늘 펜엔터가 가장 많이 빠져서 걱정하실 것도 같은데 전혀 문제없다라는 말씀도 주셨고 매수가 대비해서 많이 빠져있지는 않지만 걱정 더셔도 되겠다 생각이 듭니다. TJ 미디어가 마이너스 수익을 기록 중인데요. 큰 포트 그림으로 봤을 때는 미미한 수준이지만 역시 걱정 없다라는 말씀 주셨고요. 지난주에 매수 추천이 들어왔던 어보보 반도체 한 주 만에 벌써 10% 가까이 수익이 났습니다. 예, 이제 화면에 보이시죠? 9% 넘는 수익이 나고 있고요. 자화전자도 16%, 17% 가까운 수익, 연희정보통신 역시 10% 이상의 고수익이 나고 있습니다. 예, 플랜 A 투자연구소의 김상균 팀장님과 함께 1,000만 원을 1억으로 만드는 법 강의 들었습니다. 다음 주도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별들의 잔치, 다음 주는 또 얼마나 수익이 많이 나 있을지 기대해 볼게요.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코스피 코스닥 모두 약보합권에서 조정이 나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10포인트 빠진 2013선에서 거래가 되는데 앞서서 미국과 유럽이 많이 빠졌던 데 비하면 양호한 조정이다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의 양적 완화가 조기에 종료될 수 있겠다 이런 우려감이 시장에 반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은 현물 시장에서 2천억 넘게 나흘 연속 사고 있고 기관이 팔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약세를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수급은 개선되고 있다. 앞서서 많은 전문가들께서 조언을 주셨었고요. 코스닥 지수는 오늘 장중에 등락이 엇갈립니다. 혼조세인데요. 지금 현재는 또 약세입니다. 어제보다 0.7포인트 하락한 524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환율 움직임 유의 깊게 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달러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때문에 오늘 원화가 약세고요. 원달러 환율은 어제보다 8원 정도 상승한 1,086원 선에서 거래가 됩니다. 달러원 환율, 달러 엔 환율, 또 엔원 환율까지도 최근 들어서는 집중적으로 좀 보고 있는데요. 엔화도 약세 기조가 오늘은 좀 주춤하는 것 같습니다. 시장 상황 끝까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 마감 13분 남겨두고 있는데요. 끝까지 상황 잘 보시고요. 저희는 잠시 뒤 2부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